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강의는 작동 원리나 그다음에 뭐 계산 문제 풀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희가 이제는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 요청이 많아서 앞으로는 좀 용어 정리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전역 방출 방식, 그다음에 국소 방출 방식, 그다음에 표면화제, 신부화제, 그리고 방호 공간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력 방출 방식, 두 번째 국소 방출 방식, 그 다음에 전력 방출 방식 안에는 표면화제, 신부화제로 또 세분화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어 공간까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력 방출 방식은 전력 방출 방식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장소 전체를 방어한다는 건데 어떤 장소 전체냐? 가연물이 설치된 또는 저장된 장소 전체를 방어한다는 거는 불이 났을 때 전체를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연물 설치 또는 저장된 장소 전체를 방호하는 방식을 전력 방출 방식이라고 한다. 즉 돈이 많이 들겠죠. 뭐 소화 설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력 방출 방식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벽으로 밀폐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구의 크기가 작아야 됩니다. 개구의 크기가 크면은 약재 방출하면은 소화약재가 다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누설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구의 크기가 작아야지만 완벽한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의 크기가 작아야 하는데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방호구역의 벽면적이 합의 3% 이내여야 된다. 그러니까 3% 이내까지의 그 계구분은 괜찮은데 3% 넘어가면은 약재 누설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기보다 전체를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 이내여야 됩니다. 그래서 벽 위로 밀폐되어 있어야 되고 계구의 크기가 작아야 된다. 근데 전역 방출 방식은 좀 더 세분화하면 표면화제, 신부화제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표면화제, 신부화제. 먼저 표면화제는 겉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뭐 가연물이라고 하면은 가연물 겉에 발생한 화재를 말해요. 그리고 반대로 신부화재는 내부 중심에서 시작돼서 겉까지 화재가 옮겨 붙는 그런 화재를 이제 신부화재라고 하는데, 일단 보면은 표면화재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표면화재는 이 겉에 발생한 화재로, 표면화재의 종류는 인화성 액체, 즉 사류 위험물이 대표적으로 이제 표면화재 대상물, 표면화재 발생 물질인데, 일단은 보면 인화성 액체는 화재가 발생하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액체 표면에서 기화가 일어나서 그 겉에서 갑자기 기화가 일어나서 화재가 급속도로 이제 번지게 돼요. 그래서 표면 화재의 특징은 1분 이내 설계 농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표면 화재는 1분 이내 설계 농도 도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빠르게 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표면 화재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재는 다 위험한데 표면화재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부화재가 신부화재가 더 깊숙한 거 아니야? 그 신부화재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인화성 액체, 그 저희 그 휘발유 이런 거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면 장난 아니죠. 급속도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표면화재는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빠르게 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 1분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1분 이내 설계 농도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부화재는 내부 중심, 이 중심에서 시작돼서 이제 표면까지 화재가 이제 불씨가 이제 번지는 화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 가기 때문에 그 화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발생하는 시간이 표면보다 좀, 저희가 눈으로 보는 시간이 좀 더 느리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표면화재, 신부화재 대상물은 목재, 그다음에 전기설비 등이 있는데, 표면화재가 1분 이내라면은 신부화재는 7분 이내 설계 농도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분 이내 설계 농도에 도달해야 되고, 또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그래 뭐냐면 2분 이내 설계 농도에 30%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2분, 7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7분이에요. 그리고 신부화재의 특징은 소화 시간이 길다. 왜냐면은 내부 표면 다 이제 모든 게 다 화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 시간이 표면화재보다 길고요. 그 다음에 소화 농도도 이제 더 높습니다. 표면화재에 대비해서 신부화재는 그 소화해야 되는 대상이 표면, 겉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소화 농도가 높아야 되고 소화 시간 역시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화재 기억하셔야 될 거는 7분 이내, 표면화재는 1분 이내. 그래서 어쨌든 화재 장소에
사람들이 있다면 심부화제일 때는 그나마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근데 표면화제는 화제가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대피할 시간이 좀 더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대피할 수 있는 시간만 생각하면 표면화제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소 방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국소 방출 방식은 가연물 자체만 방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 있는데 그 구역 안에 가연물이 있어요. 근데 전역 방출 방식은 이 네모박스 전체를 방어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국소 방식은 이 네모박스 구역 안에 있는 가연물 그 자체만 방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의 설비는 전역 방출 방식의 설비보다 좀 더 싸겠죠. 싸다는 게 이제 설비의 양이 좀 더 작겠죠.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의 조건은 벽이 없거나, 전역 방출은 벽이 있었죠. 사방에 다 있었죠. 근데 벽이 없거나 계급의 크기가 크다. 전역은 계급의 크기가 작았죠. 계급의 크기가 크다.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가 크면은 약대 누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역 방출 방식에서는 쓸 수 없어요. 하지만 계급의 크기가 커도 약대 누설이 되든 말든 가물만 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소 방출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호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호 공간은 방호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에 둘러싸인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방호 대상물이라는 게 가연물이든 어쨌든 위험물이든 어쨌든 이 방호 대상물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방호 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 그러니까 0.6m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로 기준으로 보면 가로 좌우로 0.6m, 세로 보면은 세로 역시 위아래로 0.6m. 그다음에 높이는 아래는 제외하고요. 땅을 팔 수는 없으니까 위쪽으로 높이만 0.6m.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1이라고 하면은 방어 공간의 최적을 구할 때는 1 더하기 좌우로 0.6, 0.6이니까 1.2죠. 그래서 2.2. 그다음에 세로 역시 1 더하기 위아래로 0.6, 0.6 하니까 2.2. 높이는 하나만 더 해야 돼요. 높이 지하는 아닙니다. 아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1 더하기 0.6, 1.6.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주면은 기존에는 111이었던 1세제곱미터였던 게 2.2, 2.2, 1.6 하면 7.744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방호 공간에 대한 그 의미는 국소 방출 방식 약재 저장량 계산할 때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국소 방출 방식 약재 저장량 계산할 때 방호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호 공간이 어쨌든 좀 더 넓은 그 소화 대상 그 면적이 되는 거, 최적이 되는 거죠. 국소 방출 방식 안에서. 이렇게 해서 전역 국소 표면 신부 방호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전역은 장소 전체를 방어하는 거, 국소는 가연물만 그 자체만 방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은 겉에 발생하는 화재, 그래서 빠르게 화재가 발생해서 1분 이내 설계농도 도달. 신부 화재는 내부 중심에서 겉까지 때문에 7분. 그래서 소화 시간이 길고 소화농도가 높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어 공간은 방어 대상 각 부분으로부터 0.6m를 더한다. 좌우, 위아래, 높이는 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용어 정리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